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날 강간한 범인은 술이 아니다. 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남성인 나는 성폭행당한 여성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다. 단지 짐작할 뿐이다. 그 인식의 한계를 알면서도 에밀리 도우란 가명으로 불리우는 23살 미국 여성의 용기에 몇 자 적고자 한다. 지난해 1월 17일 동생을 따라 파티에 갔던 에밀리는 다음날 새벽 스탠퍼드대 캠퍼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범인은 대학 수영선수였다. 에밀리는 법정에서 이 가해자를 향해 7,244단어의 진술서를 읽는다. 판사는 징역 6월에 보호관찰 3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한다. 뒤이어 가해자의 아버지가 20년 인생에서 20분 동안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난다. 이제 교사 성폭행 사건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남성 3명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만약 교사, 학부모, 섬마을이라는 키워드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달 대전고법은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10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깼다. 나이가 매우 어리다면서 3명의 형량을 깎고 나머지 7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낸 것이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에는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후배를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원래는 징역 4년에서 6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판사들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심각하다라면서도 초범, 반성, 학생이라는 이유로 정의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의란 게 뭡니까?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만한 판결, 형량 아니겠습니까?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감경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술 먹은 것이 핑계가 될 수 없게 되니까 음주 성범죄에 우발적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인다. 법전을 펼치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 치상과 2명 이상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강간법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함께 숨쉬고 웃고 떠들며 분노하던 친구, 동료, 선후배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그림자다. 순간의 실수, 충동을 못 이긴 사고라고 안타까워하고 여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수군대는 마음에서 성폭력을 욕하면서 즐기는 그 마음에서 성범죄는 자란다. 남성들에게도 한 줌 빛이 있다면 그것은 한때의 분노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반성,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화에서 등을 돌리는 연습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 정말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칼럼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오늘 첫 소식, 미국 올랜도 총기 테러 사고 소식입니다. 범인은 한때 경찰을 꿈꾸던 미국 이민 가정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포함해서 50명을 살상하는 테러리스트가 됐을까? 일단 29 이 남자가 독실한 무슬림이었다는 것, 동시에 동성애를 혐오했다는 것 외에는 현재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범행 직전 911 응급신고에 전화해서 IS에 충성 서약을 했다는 점을 미루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다음 IS 선동에 영향을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말은요, 이 사람이, 범인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신앙심이 깊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성애 혐오? 혐오 범죄는 막아야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 요약이었습니다. 이번 테러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안보 이슈에 민감한 전통적인 공화당원을 결집할 호기로 보고 당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면서 올랜도 난사범보다 더 흉악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나돌아다닌다, 미국에 수천 명은 된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도 보탰습니다. 혐오주의자 트럼프,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혐오가 없을까요? 경남의 한 지역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급여 400여만 원을 동전으로 지급했습니다. 440만 원을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 22,802개로 만들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동전을 합숙소인 원룸에서 밤새 분류한 뒤 종이 박스에 담아서 다음날 환전하려고 은행을 돌아다녔지만은 환전이 불가능하자 결국 창원에 있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5만 원권 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참 짜증나는 사장님이 다 있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선거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수상합니다. 김수민 의원의 공천 확정은요, 지난 3월 23일 발표 당일 새벽에야 결정됐다고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비례대표 7번으로 안철수 대표가 내세우는 창업혁명에 부합하는 청년 창업가를 물색해왔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아닌 누군가를 물색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사자가 집안 사정을 이유로 고사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김수민 의원을 공천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23일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등의 심야 회동에서 결정났다고 하는데요. 천정배 대표는 당 홍보 일을 도와주면서 능력이 검증됐고 20대 여성 창업가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었다는 당 홍보 일도 김수민 의원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 수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요, 원래 국민 공모를 통해서 당의 로고와 상징색, 심벌을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쓰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별 이유 없이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 호텔 것으로 바꿨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당 관계자는 당의 로고와 상징색 심벌, 이걸 바꾼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널리 쓰고 있던 당의 로고와 상징색 심벌, 이걸 바꾼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7년 만에 원훈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변경했습니다.
국정원을 상징하는 엠블럼도 18년 만에 바꿨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으로 실추된 국정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는데요. 그거 바꾼다고 국정원의 수십 년 축적되어 온 죄악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이거 엠블럼 바꾸는 정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다수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그만둔 다음 새누리당에 갔다가 다시 상임위원으로 돌아온 황전원 씨의 부위원장 선출 어떻게 됐을까요? 거부당했습니다. 대다수 위원이 안건 상정과 표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안건 처리가 무산된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이호중 위원은 정치권에 기웃거리다가 공천 못 받고 다시 특조위에 돌아오는 것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얼마나 침해하는 행동인지 황전원 위원이 정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당 추천의 김진 위원도 그동안 여당 추천 위원들이 한 일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일뿐이었다면서 또 퇴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로봇은 가라.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직후에 사퇴한 서울 메트로 전 감사 지용호 씨는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 인사라는 점을 들며 말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용호 전 감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경희대 법대 12년 후배이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서울시민캠프 상임대표를 지냈고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대인 모임의 회장이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용호 전 감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인지 여부입니다. 중앙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1989년에 정치에 입문한 지용호 전 감사는 1991년 신민당 동대문갑 지구당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95년 조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던 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서울시 의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용호 전 감사의 정치 뿌리는 이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쪽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이야기죠. 정진석 원내대표 주장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서울 메트로 외주화를 기획하고 완성한 두 사람, 새누리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책임이 뿌리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진실이니까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영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롯데수사 속보입니다. 롯데그룹 내부의 주식 취득, 주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140억 안팎의 웃돈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스위스 설립 특수 목적법인 로베스트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1985년 설립 이후 줄곧 베일에 쌓여있던 이 법인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헐값, 웃돈 거래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의 비자금 형성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그래서 롯데 계열사의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한편 한겨레 보도를 보면 롯데쇼핑이 홍콩 법인인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3천억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단서를 확인하고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말입니다. 검찰은 또 서울 중구 롯데호텔 33층 비서실 안에 있는 비밀 공간에서 신격호 총괄 회장의 금전 출납 자료와 통장 등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과연 압수수색하기 좋게 금전 출납 자료와 통장을 널브러지게 했을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특혜 논란이 무성했던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의혹도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이지요. 지난 정부 정관계와 군 고위층으로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롯데건설이 2008년쯤 공군 참모차장 출신 천모 씨가 회장인 회사에 12억 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공사와 관련해 롯데 측과 수십억 대의 용역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천 씨를 거쳐서 군 고위 관계자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롯데와 관련된 17곳을 압수수색한 지난 10일 이후 롯데그룹 정책본부 임직원들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거 가입했습니다. 넥슨 주식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도 최근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아시죠? 서버를 독일에 두고 있는 데다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서 국내 사법당국이 감청할 수가 없는 메신저로 입소문을 타왔습니다. 보안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이버 망명의 일환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대상끼리 혹은 총선 때 한 배를 탄 정당 구성원끼리 대화조를 짜서 텔레그램에 가입하는 신풍속도가 뚜렷하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톡은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실었네요. 20대 국회 제발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큼은 해법 내달라. 웬일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어났고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정규직 평균 임금은 319만 원인데 비해서 비정규직은 137만 원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인식은 좋지요? 자, 그런데 해법이 요상합니다. 근무 연수가 늘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 서열형 호봉제에서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려 들지 않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우대하는 고용 구조를 유연화시켜서 기업 경영에 활력이 돌도록 해줘야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규직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이거대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비정규직처럼 정규직을 부릴 수 있도록 바꾸자. 이런 주장.
네, 조선일보다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고려대 한 교양 수업에서 만난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1년 넘게 여학생들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가령 한 학생이 진짜 새내기 따먹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학생은 형이면 한 달이면 된다라고 곧장 맞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먹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아무개는 먹혔잖아. 씹던 껌 성애자 단물 다 빠진 게 존노. 예.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대화가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존노 이러는 거 보니까 일배인 게 확실하고요. 예. 자, 이들은 단순한 희롱을 넘어서 성폭행 가능성까지 논의했습니다. 한 가해자가 MT에 가서 여자랑 둘이 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학생은 술집에 가서 땡땡 먹이고 자취방 데려와 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심지어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을 몰래 촬영한 다음 단체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 고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혐오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예, 들어보셨습니까? 메갈리아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지난해 2차례 삭제된 것에 반발해서 운영진이 페이스북과의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9,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목표액의 10배 수준을 웃도는 것입니다. 운영진의 분노는 이겁니다. 김치녀를 이렇게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영상이 담긴 김치녀 페이지는 수많은 삭제 신고에도 절대 삭제되지 않았다면서 페이스북의 이런 편파적인 조치에 분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메갈리아 쪽은 남은 후원 금액은 변호사 계약 연장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는 피해자와 메갈리아 활동 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용자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갈리아 운영진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와 함께 페이스북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모든 형태의 혐오를 반대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정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개인은 물론 당 지도부, 심지어 안철수 대표까지도 논란에 휘말린 상황.
이쯤에서 다시 들어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 전 대표의 당혁신 방안.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부패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 제한함으로써 수상 같은 국가 사회의 기강을 세워나가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 척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의 길이 열릴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당의 책임을 연대하면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내부의 도덕적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부패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킴으로써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킴으로써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 확정 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경향신문에 실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의 이재명 성남시장을 응원한다. 네, 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저항은 지방재정 제도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이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의 틀이란 국가가 지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방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지방의 힘만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국가를 만든 것이란 이야기다. 이를 보충성의 원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 지방의 관계는 이런 원리와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폐지한 후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그렇게 뒤집힌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은 그런 관계를 바로 잡아놓겠다는 뜻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고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도 주민의 손으로 구성했지만 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하다. 국가가 온갖 생색을 내면서 넘겨줬다는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최악의 경우지만 과제는 떠넘기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돈은 주지 않아서 지방이 골탕을 먹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과 같은 복지 서비스가 그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 모든 권력은 국가에 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소재하는 곳에 돈, 사람, 일자리, 문화, 기회가 동심원처럼 이루며 모여있다. 그곳을 우리는 중앙이라고 말한다. 중앙은 권력의 정점을 말하는 동시에 그 권력이 놓여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 중앙과 짝을 이루는 것이 지방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이란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인다. 지방을 식민지라고 한 강준만 교수의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화문 단식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정책에 대한 저항을 넘어 지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틀과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풀뿌리 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적극 공감하면서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